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아차라고 하지만 사실 자동차라는 게 글로벌 경제나 업황과 가치, 전 세계적 이슈에 따라 흐름이 다르고 각국의 움직임은 물론 소비자 동향까지 글로벌하게 달라서 한 번에 이 기업에 대해 모든 걸 알아본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의 이슈와 함께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2017년에 53조 원을 넘었던 매출이 2018년에 54조 원을 넘고 2019년에는 58조 원까지 넘었습니다. 2년 사이 1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기업의 규모에 비하자면 높은 성장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영업이익도 긍정적으로, 당기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모두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2020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은 소폭 줄어들긴 했지만 이익은 크게 줄어든 모습을 모든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숫자를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슈라고 하면 먼저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점유율이 9년 만에 최대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욱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현대 기아차만 성장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SUV의 선정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기 대응이 주요했다고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8.9%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한국 브랜드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2011년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2011년 즈음에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세계 탑5 자동차 기업이 된다는 등의 내용을 기조로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수준을 회복했다고 하니 코로나 이후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주식시장에서 더욱 크게 작용한 것은 이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주식에 관심이 있으셨다고 하면 니콜라라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니콜라에 대해서 먼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니콜라는 미국 기업으로 자동차 그 중에서도 수소 트럭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설립일이 2014년이라는 곳에서 보여지듯이 기존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새로운 흐름을 타고 올라온 기업입니다. 제품군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실제 동작하는 제품은 없다고 알려졌는데요. 자동차 회사인데 동작하는 제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긴 한데 그래서 니콜라가 사기라는 의혹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때는 포드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고도 하는데 정말 엄청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가지 논란에서 니콜라의 사기에 관련돼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니콜라 자체에 대해서는 나무위키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니콜라가 사기 논란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게 되면 니콜라가 화제될 때마다 사실 더욱더 주목받았던 것이 현대기아차 그룹입니다. 이 기사 자체는 현대차가 미국 수소트럭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지만 사실 현대차가 수소트럭에 관해서 훨씬 더 기념비적인 이슈라고 한다면 이미 지난 7월에 수소전기 대형 트럭을 수출했을 때부터 주목을 받았었죠. 수소연료를 동력으로 하는 차량의 양산에 돌입했다는 것이 이런 수출을 통해서 명시화된 것인데요. 그래서 니콜라가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세계 유일의 수소트럭 양산업체인 현대차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본다면 현대차라고만 보이는데 사실상 현대와 기아는 최고 결정권 단계에서는 동일한 기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대차만 수소트럭을 생산하는 등 수소연료 바탕의 차량 생산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같은 시장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되면 기아차도 자연스럽게 수소연료 기반의 차량 생산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통합팀도 출범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로만 보자면 기존 시장에서도 미국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미래를 향한 부분을 보더라도 수소연료 차량에서 앞서 나가는 그룹에 기아차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실적 숫자는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내용은 건너뛰고 매출 구성부터 보도록 하죠. 지역별로 매출 구성을 나누어 뒀는데 국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더 높은 것은 물론 북미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도 국내보다 북미 매출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년 국내 매출이 18조 원 수준이었는데 북미의 경우에는 20조 원을 넘겼습니다. 유럽을 보더라도 17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국내 수준의 매출이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를 2018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북미와 유럽의 경우 모두 다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만이 소폭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국내 외제차가 많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만큼 국내에서 매출이 줄더라도 해외 매출을 통해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숫자를 보게 되면 매출은 꾸준하게 성장세에 있는데 원가율은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 원가율이 나빠서 2017년 83.3%의 원가율이 18년 85.2%로 올랐다가 19년에는 83.9%로 소폭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총이익도 등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판관비를 보게 되면 매출액 대비 비율로 봤을 때 17년에는 15.4%로 꽤나 높은 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12.6%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있습니다. 숫자만 보게 되면 18년 대비 19년의 숫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매출액 증가를 감안했을 때 그 비율로 보게 되면 매출액 증가만큼 판관비가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19년에는 매출이 증가했고 원가율이 18년보다 낮았고 판관비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8년 대비 크게 늘어난 2조 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영업 외 활동에서는 관계기업 투자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와중에 금융활동에서는 금융비용이 꾸준하게 2천억 이상 3천억 정도를 기록하게 되면서 2019년에는 금융손실을 기록했고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눈에 띄었던 것은 기타 활동인데요. 기타 활동에 2019년 기타 수익이 크게 기록되면서 기타 손익이 유익으로 기록될 수 있었는데 이 내용은 확인해 보게 되면 금융활동이 아닌 기타 활동으로서의 외환 차익이 3,700억 이상 기록되면서 기타 이익에 영향을 끼쳤고요. 다만 과거에도 해당 계정이 있었고 그 같은 금액이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2019년에만 크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 같은 비용과 이익이 영향을 끼쳐서 영업이익은 크게 훼손되지 않은 당기순이익 1조 8천억을 2019년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 영향에 따라서 자산도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동자산의 경우에는 등락이 있지만 비유동자산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비유동자산의 증가에는 유형자산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고요. 자산의 등락에 이은 증가에 맞추어서 부채도 증가했는데요. 부채의 증가에는 유동부채의 움직임이 영향을 끼쳤는데 여기에는 충당부채나 유동성 장기부채 등의 영향이 있었을 뿐 단기 차입금과 같이 차입금에 따른 영향은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본계정을 보게 되면 꾸준한 이익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와 함께 부채 비율 역시 100% 안쪽에서 꾸준하게 관리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숫자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단기 기준에서도 먼저 매출의 구성을 보게 되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북중미와 유럽에서는 크게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타 지역에서의 증가와 함께 국내에서의 매출 증가가 전체 매출 감소를 조금 방어하면서 전체 매출 자체는 조금 덜 줄어든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사업보고서에 이어서 반기보고서에서도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유동자산이 늘어난 것이 자산총계 증가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 같은 유동자산의 증가는 현금성 자산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고요. 이같이 현금성 자산이 늘어난 것은 단기 차입금이 3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약간의 여담이지만 코로나 시기에 정부 혹은 은행권에서 저리로 대출을 많이 해준 탓인지 대기업들도 차입금이 늘어난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아차 역시 그 같은 영향에 따른 단기 차입금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 매출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감소했고 그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뜻 보더라도 매출의 감소보다 이익의 감소가 큰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비용 등 때문에 매출 원가가 높게 유지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보고요. 여기에 이어서 판관비도 크게 줄이지는 못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 수준인 5,8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2020년 반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영업외 활동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금융비용이었는데 이같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융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된 것은 저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차입금 증가에 따라서 이자 비용이 증가한 것과 함께 외화 환산 손실이 크게 기록되면서 금융비용이 크게 증가했고요. 이같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업이익보다 크게 기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기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1조 원을 넘었던 반기순이익에 비하자면 크게 줄어들긴 했지만 흑자를 유지하는 3,900억의 반기순이익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0년 상반기까지의 과거를 기반으로 한 회계보고서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 힘들었지만 차츰 회복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면 실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죠.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 빠진 수준의 주가를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이 8월에 들어서야 회복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것을 주봉으로 길게 보게 되면 2019년에 주가가 긍정적으로 흘러간 것이었고 그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충분히 높아진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의 위치라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물론 수소차에 대한 니콜라 효과까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오른 수준이 지금 수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기에 더해 다른 투자 대안이 없는 현재 국내 상황에서 주식시장에 돈이 몰린 유동성 효과까지 영향을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른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니콜라 효과가 살아있는 한 주가가 한 번씩 힘을 받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전에 움직임을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진다 싶으면 하루 이틀 있다가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이 같은 것을 좀 유념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나는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어쨌거나 코로나로 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지표가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실적 자체가 호전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지금 수준의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리가 좀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현대기아차 그룹의 동생기업 기아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친환경에 더해 안전한 수소차를 중심으로 기아차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욱 주목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저는 그럼 다음에 새로운 종목과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